밝은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덴버 브론코스의 디펜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덴버 브론코스 되게 힘든 시즌 보내고 있는 거 아니었어? 지금 뭐 보닉스가 다시 궤도에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팀 되게 지금 어려운 상태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브론코스가 아주 저조했던 1, 2주차에 비해 3, 4주차에 반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중에는 아주 재밌게도 제가 이 코치의 얘기를 긍정적으로 다시 평가하게 될 줄 몰랐는데 브론코스의 긍정적인 모습의 중심에는 벤스 조셉이 있어요. 이 벤스 조셉의 디펜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브론코스의 디펜스가 또 기대를 안 했는데 1을 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사실 주목하지 않았고 제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벤스 조셉이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할 만한 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큰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뭐 작년까지만 해도 뭐 패트릭 서테인을 빨리 보내야 된다,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뭐 첫 주차 시애틀 시옥스에게 26점을 실점한 이후로 지금 3경기 내리 13점 이하로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버커니어스를 상대로 7점만 실점했고요. 이번 주에는 에런 로저스가 이끄는 제츠를 9점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순위 같은 걸 살펴보면 실점이 3위고 야드 허용 2위, 서드다운 컨버전 허용률 3위, 레드전 터치다운 허용률 2위, 색 2위, 정말 대부분의 지표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브론코스의 어떤 2승 2패 성적은 뭐 디펜스가 캐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런 표면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이 프레셔 레이트도 리그 상위 3위, 그리고 패스블락 윈 레이트도 1위, EPA 퍼 디펜스 플레이도 8위, 퍼스트 다운을 단 57%만 허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리그 3위, 상대의 펀트 유도도 24%로 리그 1위, 24%. 그래서 지금 처참한 오펜스와 2주차를 보낸 팀치고는 진짜 훌륭한 성과가 아닐 수가 없어요. 베이커 메이필드의 버커니어스, 그리고 에런 로저스의 뉴욕 제치였잖아요. 이 팀들을 10점 이내로 막은 게 이 디펜스입니다.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현재 이 디펜시브 라인의 활약, 그리고 패스 러시의 활용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이 벤스 조셉의 어떤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에이게 블리츠의 활용도 높게 가져가고 있고요. 이 운영이 조금 바뀌긴 했어요. 5맨 러시를 32%, 그리고 6맨 이상의 러시를 10%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고요. 리그 두 카테고리 모두 리그 최상위로 가져가고 있어요. 이 세컨더리 운영 같은 경우에는 잭슨빌 제기어스나 피츠버그 스틸러스, 뉴욕 자이언츠, LA 램스처럼 현재 리그의 트렌드와 조금 다르게 투하이 커버리지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프론트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추구하다 보니까 커버 제로의 활용 빈도를 굉장히 높여서 현재 리그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가져가고 있고요. 박스를 채워서 숫자 게임을 통해서 상대 오펜스를 기만하거나 라인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커버 1의 빈도도 리그에서 2번째로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브론코스 디펜스의 어떤 기조, 그리고 벤스 조셉의 철학, 이거는 단순함 그리고 공격성 이 두 단어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이 벤스 조셉이 선수들에게 굉장히 단순하지만 좀 공격적인 주문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코치가 블리츠와 맨 커버리지를 헤비하게 쓰는 전술을 좋아하는데 뭐 예전부터 뭐 돈 마틴데일이라든지 브라이언 플로레스와 함께 리그에서 블리츠를 가장 많이 쓰는 코치로 유명했잖아요. 뭐 올해도 어김없습니다. 블리츠가 44.1% 비율로 가장 높게, 리그에서 가장 높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뭐 미네소타 바이킹스보다 더 높은 기록이고요. 모든 다운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으로 이제 블리츠를 쓰고 있고, 근데 뭐 바이킹스 디펜스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블리츠와 함께 이제 뒤쪽 다운필드에서 존 커버리지가 아닌 맨 커버리지를 결합해서 쓰고 있다는 점이에요. 뭐 복잡한 커버리지 로테이팅, 뭐 변장 커버리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코너백들의 탤런트를 믿고 맨 커버리지 위주의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잘 먹히고 있어요. 저희가 모두 아시다시피 패트릭 서테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리그 최고의 코너백이자 셧다운 코너백이고, 뭐 4경기 동안 스타 리시버들을 계속해서 만났지만 다 셧다운 시켰고, 더 무서운 거는 반대편에도 셧다운 코너백이 있어요. 이제 라일리 모스라는 선수인데요. 백인 코너백으로 또 굉장히 리그에서 주목을 받던 선수잖아요. 이 선수의 활약도 엄청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말 그대로 정말 맨 커버리지에서 굉장히 끈적하고 타이트한 그런 커버리지가 잘 들어맞고 있고, 패트릭 서테인 반대편에서 라일리 모스라는 이 넘버 2 코너백이 굉장히 셧다운 코너백처럼 뭐 다른 팀에 가면 넘버 1 코너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뒤쪽에서 아주 끈적한 커버리지를 보여주니까 블리츠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주 베이커 메이필드 그리고 크리스 거딩, 뭐 마이크 에반스 이런 선수들은 물론이고 이번 주에 에런 로저스와 게럿 윌슨 듀오까지 정말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블리츠와 맨 커버리지 조합으로 지난 4경기 동안 이제 패싱 야드를 200야드 이상 허용한 적이 없고요. 패스 시도당 야드도 허용이 4.3야드로 리그 전체 2위예요. 그래서 이 코너백 듀오의 활약 얼마나 무섭고 대단한지 저희가 대충 알 수 있겠죠. 굳이 복잡하게 뒤에서 막 변장 커버리지 하고 선수들 위치 바꾸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1대1로 잘 그렇죠. 막아주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버 제로나 커버 1의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데서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난 경기를 예로 들어보면 커버리지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어떤 프론트 세븐에 정렬하고 있는 선수들의 활약도 굉장히 두드러졌는데 경기 내내 에런 로저스를 불편하게 했어요. 27.5%의 프레셔 레이트를 기록을 했는데 14번의 프레셔와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위치에서 이런 프레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5번의 색이 나왔어요. 젊은 엣지 플레이어들의 성장 그리고 벤스 조셉이 이 젊은 선수들의 폭발력을 활용을 해서 제치의 오라인을 컨트롤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눈에 많이 띄던 게 이 라인베커의 활약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에런 로저스의 세그라는 장면 중에 오프볼 라인베커가 세그라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 코디 바튼이라는 선수였는데 패스러셔의 더블 무브? 이 커피하우스 스턴트를 쓰는데 머그룩이라고 해서 라인베커가 라인맨처럼 똑같이 이제 정렬을 한 상태에서 뭐 어떤 선수들은 블리츠를 하고 어떤 선수들은 뒤로 빠져가지고 커버리지를 하잖아요. 이때 이 페이크 커버리지 모션을 가져가요. 내가 뒤로 존 커버리지를 하는 척하면서 패스 러셔를 엇박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플레이를 가져가거든요. 와이드 나인과 나인 테크닉에 정렬하고 있는 패스 러셔들이 안쪽으로 파고드니까 그때 가드와 태클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넓게 퍼져 있던 포켓을 좀 안쪽으로 몸의 중심을 가져가게 되죠. 그러면은 포켓의 외곽이 오픈이 되잖아요. 이러면은 반대쪽에 열린 공간에 페이크 모션을 가져가던 라인베커가 돌진을 해서 색을 기록하는 그런 멋진 디자인을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타이밍을 조절해서 라인 컨트롤을 하는 운영이 진짜 예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이 코디 바튼이라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애틀 시옥스 시절에 아주 전형적인 미들 라인베커였어요. 오버볼 라인베커였다는 뜻인데 좀 존재감이 좀 미비했어요. 그랬는데 이 선수는 역시 코치 쓰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은 그런 경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이 런 디펜스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64야드로 틀어막았죠. 이 브리스홀을 상대로 러싱당 2.3야드로 막은 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엣지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대의 패스 오펜스를 방해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그런 선수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런 디펜스에서도 굉장히 유효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게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DJ 존스나 아니면 제길런의 어떤 패스 블락 파괴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갭에 대한 라인베커들의 투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디펜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반스 조셉의 어떤 공격성 그리고 단순함이 돋보이는 게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런닝 패스 상황에서일 것 같아요. 이게 얼리다운에서 투아이 세이프티가 아니라 이제 단 한 명만의 세이프티를 후방에 배치를 하는 그런 원아이 세이프티를 기반으로 어쨌든 박스를 가득 채우는 그런 런퍼스트 디펜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에서 수적 우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7명의 블락커를 둔다. 그러면 브론코스는 8명의 디펜더를 박스에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7명의 선수에게 생길 수 있는 이 갭은 이 선수들과 선수 간의 사이 이 갭은 총 8개예요. 그럼 이제 8명의 디펜더가 본인에게 주어진 단 한 개만의 갭을 담당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싱일 경우에 선수들에게 이 갭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뚫고 지나가게끔 갭을 공격하게끔 주문을 해요. 그래서 박스에서 수적 우위가 있다 보니까 선수들에게 굉장히 단순한 접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브론코스 경기를 보시면 디펜시브 라인맨들이나 라인베커들이 스냅 후에 별다른 머뭇거림이나 리드 없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갭을 통해 뚫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모든 디펜스의 어떤 철학의 근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리드 앤 리액트냐, 리액트 앤 리드냐 이 두 개의 차이거든요. 결국 스냅 후에 디펜더들에게 먼저 읽고 움직이게 시킬 것이냐 아니면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읽도록 시킬 것이냐 이 두 개의 차이잖아요. 근데 현대 NFL에서는 어쨌든 투아이 세이프티가 유행을 하고 패스 퍼스트 디펜스가 성행하면서 어쨌든 박스가 가벼워지고 런에 대한 부담이 생기면서 결국 많은 선수들에게 리드 앤 리액트 그러니까 먼저 읽고 나서 반응하라라고 가르치는 디펜스가 대다수거든요. 근데 결국 반스 조셉은 시대를 조금 역행하고 있는 거죠. 선수들에게
복잡하게 읽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박스에서 그리고 갭에서 우위가 있으니 리액트를 먼저 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 지난 두 경기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먹혔고요. 선수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갭을 파고들면서 어쨌든 반스 조셉이 의도한 바가 정확히 전달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 뭐 두 경기 동안 상대 이제 러싱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55 러싱 야드밖에 가는데 그쳤고, 4경기 동안 이제 태클 포 로스, 그러니까 이제 스크리미지 라인 뒤에서 러싱 플레이를 저지한 이 스탯이 26개로 리그 2위입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공격적으로 선수들에게 백필드를 뚫고 들어가라 주문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스탯이죠. 그래서 특히 제츠전처럼 비가 굉장히 또 많이 오는 상황에서는 또 러싱을 더 자주 쓰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러싱 야드를 이 정도로 허용한 것은 반스 조셉의 접근이 굉장히 유효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럼 오펜스는 바보냐, 뭐 이런 디펜스의 어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거를 좀 역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플레이 액션이라든지 스크린 플레이라든지 어떤 선수들의 이런 것들을 역이용하는 하는 방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뒤쪽에서 또 빽빽한 패트릭 서테인, 뭐 라일리 모스, 브랜든 존스 이런 세컨더리 선수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타이트한 맨 커버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에서도 그렇게 효율이 안 나오고 빈틈이 잘 안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얼리 다운에서 런을 아주 틀어막기 때문에 많은 이제 서드 다운이나 세컨 다운에서 다운 컨버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야드와 패싱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타이트한 커버리지로 이것들을 좀 다 잠궈버리니까 오펜스 입장에서는 참 죽을 맛인 거죠. 그래서 선수들의 활약과 코치의 단순하지만 유효한 선택들이 맞물려져서 지금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겔런 같은 경우에도 진짜 올해의 수비수로 거론돼야 될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 제겔런을 위시한 프론트 4의 활약이 진짜 굉장히 인상적인데, 뭐 패스뿐만 아니라 런에 대한 디펜스에 있어서 둘 다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치전에 이제 브리스 홀의 어떤 스크린 패스 그리고 아웃사이드 존에 대한 파악을 사전에 굉장히 잘 해놔서 원천적으로 이런 플레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어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조나단 쿠퍼의 활약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쿠퍼 같은 경우에는 런스탑 비율이 12.7%, 런스탑 횟수가 9회, 이 지표가 각각 리그에서 현재 1위와 2위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런을 잘 틀어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브론코스의 디펜스를 상대하는 오펜스들은 리그에서 가장 낮은 퍼스트 다운 레시오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성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현재 디펜스에서 기인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벤스는 16명의 플레이어가 최소 한 번의 패스러시에 가담을 하게 했을 정도로 디펜스에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선수들, 다양한 위치와 다양한 롤에서 다양한 프레셔를 할 수 있도록 지휘를 하고 있고요. 이 효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 근간에는 후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빡빡하고 효과적인 커버리지, 여기서 이 디펜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젊은 선수들이 진짜 성장을 잘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팀에서는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 선수를 내 팀에서 내 스타일에 맞게 잘 활용을 해서 재발견을 함으로써 현재 브론코스 디펜스의 활약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현재 디펜스가 잘 나오고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읽기가 어려운 현재 오펜스의 트렌드에 대응하는 진짜 어려운 전방 디펜스를 가져가면서 뒤에서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커버리지 형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리그 전체가 추구하고 있는 트렌드에는 좀 반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지금 여태까지 이게 잘 먹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보닉스를 위시한 이 오펜스가 런 같은 게 잘 풀려서 조금 더 디펜스를 체력이 빵빵한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면 더 좋은 디펜스 퍼포먼스로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